정말 깜짝 놀라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분이 계십니다. 신예리 전 JTBC 교양 팩추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신예리 신보는 중앙일보에 몇 살에 입사해서 몇 살에 한 거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때 입사해서 중앙일보에서 20년을 근무하고 네. 그리고 JTBC 개국 1년 전에 제가 개국 준비하는 TF 요원으로 옮겨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만드는 것을 네, 띄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장 및 앵커로 한 4, 5년 일하다가 시사교양 프로를 만드는 그런 만들었죠. 국장으로 본부장으로 그렇게 일하다가 차이나는 퇴직을 클래스도 했죠. 했고 밤샘 토론도 했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33년 만에 지난해 이제 1년 전인데 1년 전 봄에 일종의 안식년에 들어가게 됐죠. 공식 퇴직은 이제 올해 5월 말에 공식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출근 안 한 지는 한 1년쯤 된 거죠. 월급이 네. 나온다는 거죠? 일부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어때요? 근데 사실은 기자 및 이제 방송 커리어에 딱 한 번은 또 마침표를 찍었는데 심정이 좀 어땠나요? 33년 동안 한 회사를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방송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렇죠. 같은 어쨌든 회사죠. 같은 네.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근속하다가 그것도 저는 거의 휴가를 써본 일이 없거든요. 1년에 일주일 휴가 갔던 게 뭐 이렇게 헤아릴 정도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군속 휴가도 하루도 안 썼고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도 하루도 안 했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네. 33년 만에 이제 며칠 후서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가슴 뛰는 새로운 세계에 안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새로운 것에 몰두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또 새로운 황금기가 펼쳐지나? 이런 생각으로 요즘 정말 하루하루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100세 시대 때 보면 사실 50이라고 해도 오전 겨우 마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도전한 분야.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분야는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해 여러분 주시죠. 제가 네. 55에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아니고 발레. 이야. 네,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취미 발레를 시작한 거죠. 난생 처음으로. 네. 네. 사실 몸이 아무리 젊고 뭐 유연해도 발레 토슈즈를 신고 도전하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취미 활동 워낙 뭐 약간 체조도 하시고 뭐 도전이 많을 텐데 왜 발레를 픽했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3년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던 일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그 일상이 없어지는 건데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들은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정말 처방을 받고 상담을 해야 될 맞아요. 정도로 그 증세가 심각한 진짜. 분들도 많았다는 네네.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유독 에너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말은 뭐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빠지기 쉽잖아요. 네. 제가 스스로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휴지기가 없이 나는 바로 새로운 루틴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 쓰는 게 최고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체조 이런 건 열심히 했었는데 네. 뭐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한 건 아니고 뭐 걷기, 뛰기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번엔. 뭔가 완전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낯선 일.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 그런데 그게 쉬어도 안 되고 엄청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을 내가 새로 시작을 해야 거기에 몰입해서 쓸데없는 잡생각을 안 할 수 있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발레였어요. 왜냐하면 발레는 예전부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일에 소진하다 보니까 발레같이 어려운 것에 도전할 마음을 품지 못했었던 거였는데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만 회사에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그 다음날 발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발레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 살짝 많은 물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끈기도 알고 네. 실행력도 알지만 힘들잖아요. 도전 뭐 10대 한 애들도 그만두기 쉬운데 근데 내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말로 전화하거나 이런 SNS로 안 하고 책을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저의 실행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발레를 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확신했던 건 네. 아닌데 네. 일단 도전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종류의 사람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레 학원에 처음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발레를 하고 싶다. 나이가 좀 많다. 정확하게 69년생이란 건 얘기 안 했어요. 그치.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혹시 없죠. 못 다니게 할까봐. 나이가 좀 많다. 근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그럼 일단 한번 첫 수업을 한번 들어와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죠 라고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랄까요?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늘 하시던 말씀이라 그게 저한테 이런 감동을 줬는지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플리에라는 동작을 제일 처음 배우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펴요. 그리고 또 더 깊게 구부렸다 다시 펴요. 그걸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플리에라는 동작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레는 턴아웃이라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구부렸다 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인 거예요. 구부리지 않으면 높이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쿵 하고 저한테 와닿는 게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구부린 그런 처지에 놓여졌는데 이게 잘 이 시간을 버티면 다시 뛰어올 수도 있겠구나. 도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계속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레가 그냥 발레가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일과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뭐 발레 입문서인가? 발레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책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겨우 1년 배운 제가 뭐 그런 책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제가 55세 발레를 처음 배우면서 정말 온갖 그런 그 생각이 들었던 것들, 제 일과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도전할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떠오른 여러 단상들을 저의 경험담과 함께 묶어낸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인데 그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영감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아무리 오래 지켜봐도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발레는 이게 대부분은 유치원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5세 때, 만 5세 때 시작하는 발레를 50이 지나서 배우는 게 가능해요? 네? 초창기에 한두 달을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개인 레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 레슨을 받는 센터에 거고, 가서, 제가 기초반에 등록을 한 건데 기초반에서 저랑 같이 배우는 분들이 제가 지금 신촌 언저리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 대학원생 아니면 더 조금 나이 많다 그래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떵 하고 혼자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때 1년 전에 제가 처음 등록했던 그 첫 달에 제가 들어갔던 그 기초반 수업에 처음 발레 배우는 사람은 저 하나.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첫 달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저 혼자서 몰라서 이제 막 버벅대는 그런 그 순간들을 겪어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살면서 그런 경우가 제가 그렇게 많이 겪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저 혼자서 못해가지고 계속 지적받고 버벅대고 창피스럽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까지 그거를 겪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들었던 게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맞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걸 통해서 좀 다른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걸 지레 포기해버리면
다른 일상까지 다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좀 절박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너무 그림 같은데 저거 꺾으려고 저거 뱅뱅 돌려고 그 막 세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레가 주는 희열 이런 게 있으니까 지속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제일 발레가 네. 감동과 희열을 느끼게 해주나요? 왜 하는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름다우신 분도 있다고 느끼시는 그쵸, 분도 그쵸. 계실 텐데 일단 저는 그 발레 움직임들을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고 미술을 전시회를 보러 간다든지 음악을 찾아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아이돌에 열광한다든지 하는 게 꼭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랑 딱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름다움을 막연히 사랑해야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금융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근지구력에 대한 말씀을 네. 드렸는데 발레가 어찌 보면은 좀 정적이다.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그쵸, 좀 난 별로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레가 외유내강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아라베스크란 동작이 있는데요. 일례로 한 다리로 서서 나머지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서 버텨요. 그게 이제 아라베스크인데 옆으로 기우뚱하거나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상태로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보이는 그 동작 하나에도 정말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외유내강이라고 생각을 했고 외강 내강보다 저는 외유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나랑은 발레가 너무 맞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사계절을 발레와 함께 보냈잖아요. 이제 곧 다른 계절 들어올 텐데. 이제 1년이 딱 1년이에요. 네. 발레와 함께 1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들 있었을 텐데 네. 몇 개가 있다면 네. 더구나 그게 이제 막 신입 회원이긴 하지만 50대 신입 회원으로서 일단은 제일 창피하기도 했고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그 1년간의 발레 인생에서 좀 드라마틱했던 그 수업의 모멘트가 있는데 제가 2번 넘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살 꽈당 하고 2번 넘어졌어요. 발레 수업 도중에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고관절은 괜찮고 네. 그게 2번 다 같은 동작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피루엣이라는 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다리로 서서 팽이처럼 팽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처음 배우던 날 제가 꽈당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때는 아마 발레 시작한 지 제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엄청 아픈데 창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막 멍하기도 하고 뭐 제가 한참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못 일어나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일단 먼저 물어보시고 이제 다행히 이제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이 이제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살 많은 부위로 제가 이렇게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관절이나 이제 뼈나 이런 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멍은 이만하게 들었죠. 나중에 보니까 시퍼러둥둥하게. 근데 선생님이 괜찮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넘어져 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턴은.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일어나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 있을 거냐고. 철학이네요, 발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처음에 첫 수업 때 플리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와 똑같이 그 선생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또 울컥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 그 턴을 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사실은 이 피루엣이란 턴을 할 때도 온갖 신경을 다 써서 정말 다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샥 돌 수 있는데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멘탈이 흔들리면 사실은 이게 축이 똑바로 서지 않아서 돌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수업은 없었고 혼자서 연습을 하려고 그 헬스클럽 GX룸에 갔거든요. 제가 수업 안 가는 날도 혼자서 매일 연습을 해요. 다른 동작을 다 하고 이제 그 피루엣이란 턴을 돌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돌겠는 거예요. 또 넘어질까 봐. 바로 전날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싸웠어요. 이거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바로 하면은 또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걸 내가 무섭다고 안 돌기 시작하면 나는 끝까지 이걸 못 돌 텐데 이걸 못 돌면 내가 발레를 계속 배울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싸우다가
그래 또 넘어져도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 혼자밖에 모르니까 창피하지 말고 넘어지면 어떠냐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해서 제가 또 돌았던 거죠. 그 다음날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네. 그랬더니 돌아지더라고요. 안 넘어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극복했던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도 넘어졌는데 그 똑같은 걸 하다가 그때는 조금 잘하게 되는데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역시 그때도 또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1년째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발레를 왜 배웠나 어떻게 배우고 있나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아직은 책을 잘 안 본 독자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했는데 독자들에게 저자로서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제 책을 정말 읽어주실 미래 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기꺼이 말씀, 돈을 주고 구입하신 네, 말씀 내돈 네. 내산하신 독자 여러분께 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취미 발레 1년 차고 네. 33년 차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은 33년 동안 정말 휴가도 없이 치열하게 일했던 한 직장인이자 워킹맘이 정말 처음으로 긴 휴가를 맞게 되면서 발레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그 지난 삶과 일을 되돌아본 그 경험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모르시는 분도 그 다음에 발레를 조금 아시는 분도 다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발레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새롭게 도전하실 수 있는 용기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이지만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배울 게 많은 멋지면 다 언니라 그래서 우리 신예리 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만 더 직장과 발레라는 새로운 취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엄마 신예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